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남북 관계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북미 관계는 아직도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초강경 매파가 장악했고 북한도 볼멘 소리를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미국 안보 라인은 슈퍼 매파 삼각 체제가 완성됐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신문들의 제목을 보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전시내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3명의 이제 아주 강한 이 강성 이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의 모든 신문 하이드라인의 제목이 전시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저희가 새로 모셨거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존 볼튼이 누굽니까? 굉장히 매파 중에서도 네. 아주 강한 매파고 전쟁에 대한 얘기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한 두 가지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반도 아시아 쪽보다는 중동이나 유럽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했는데 네, 지금 중동에 IS도 격퇴됐고 한 시리아 문제만 조금 있고 중동은 조용하고 그렇죠.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미국이 네. 발행한 안보 전략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선 위협으로 뒀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 존 볼턴이 등장한 게 군사 옵션까지 불사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등장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또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 앞에 큰 매라 그러면 날개까지 또 전부 슈퍼 매로 돼버리니까 예, 이거 뭐 반대 목소리가 없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볼튼은 부시 대통령 시절, 그 아들 부시죠. 조지 W 부시 시절에 이미 남북 관계에 굉장히 깊은 관여를 했고요. 북한과도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국장님? 그렇죠. 뭐 볼턴 하면 우리 국민들도 아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워낙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내가지고. 네. 코스염이 아주 유명하죠. 예, 코스염 유명하고 진작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 같은 독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북한 노동신문에서 그 뭐 흡혈귀 아니냐 막 이런 네. 식으로 맞받을 정도로 네. 진작부터 굉장히 강한 발언을 쏟아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것이 과연 배경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니키 헤일리 대사와 이렇게 포함해서 강경파들이 쭉 포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이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트럼프 내각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에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 번째 바꿔서 세 번째 안보 보좌관이 탄생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존 볼턴 NSC 내정자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Job. Do you want to shake things up a bit? On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 is presented with all of the options and the pluses and minuses of each of them so that he can make a fully informed decision. And number two, that once the president makes a decision, the cabinet departments and other bureaucracies should implement the decision. And there, I think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ol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s decision is carried out. Well, I think the issues that confront us 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these are issues I've dealt with before. The president obviously has them at the top of his priority list, and so that's what we'll be working on among many others. 네, 이현종이. 네. 뭐 그런 거죠. 뭐 밖에 있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는 굉장히 험한 얘기, 강한 얘기 할 수 있지만 이제 백악관 내에 체제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 말이 중요하지 내 얘기는 나는 참모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직일 때와 밖에 있을 때는 뭐 다르다는 입장이고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맥메스터나 이런 걸 해임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맥메스터나 이제 틸러슨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이라든지 그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자기 정책에 대해서 아하, 자기 입장에 대해서 하는 거.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동안 보면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일단 다 나갔는데 대부분에 보면 트럼프에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볼튼 같은 경우는 정말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네. 트럼프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존 볼턴이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굉장히 리비아식 해법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리비아식. 리비아 같은 네. 경우는 리비아가 보면 원래 핵무기가 이제 제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리비아를 이제 봉쇄를 하고 이라크 전쟁이 터지니까 당시에 이제 가다피가 도저히 우리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이 핵 IAEA 사찰 받겠다. 그래서 이 리비아에 있는 핵무기를 전부 다 이 미국으로 가지고 왔어요. 다 폐기를 해버렸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사실 그 다음에 리비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가다피도 무너지고 가다피는 다 무너졌죠. 없어졌죠. 네. 이제 그런 식의 완벽한 핵 문제에 대한 북핵 해결을 이제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원하고 있는 해법 자체가 바로 리비아 같은 해법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지금 이제 존 볼튼까지 어떻게 보면 슈퍼 매파가 이제 내각이 완성이 됐는데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 너네 핵 폐기할래? 아니면 전쟁할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 열리는 것까지는 오케이가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전망들 보면 잘 되면 괜찮은데 네. 안 되면 더 큰 벼랑 끝으로 네. 몰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전쟁 위험성이 더 증가하고 상황도 그런데 주변에 포진한 사람도 유현정 논설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시는데 강경파냐 온건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정책 대안을 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다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전쟁이 일어난 거를 종합한 학자들의 이론을 보면은 그 지도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했다 그러거든요. 성격과 지금 그 미국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네. 되게 CSIS 전략문제연구소에 우리 한국, 일본 담당하는 마이클 그린 그 부소장 같으면은 98%를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40%는 불발될 가능성이 있고 40%는 내용 없는 만남이 될 것 같고 18%는 돌파구를 찾다가 그만둘 가능성. 이거 합치면 98%거든요. 만약에 잘 돼서 조금이라도 비핵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은 2%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5월 이후에는 어쩌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어쩌면 5월까지 군사적 옵션을 최악의 경우 유예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때문에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북한도요, 뭔가 미국 내에서 이상한 일이,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1.5트랙 대화에서 자꾸 미국에 대해서 네. 더 이상 못 믿겠다. 나만이 좀 해결해달라. 이런 어떤 SOS 네.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부분은 이미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났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가 안 열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앞두고 이제 서로가 그 정상회담에서의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많은 것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른바 미국 내각에 포진한 이 강경파들의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은 CEO 출신이지 않습니까? 성공한 CEO 출신이고 거래의 달인이거든요. 상대를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는데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할 거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11월 중간선거라든지 본인이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추문 이런 부분들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존 볼턴 카드를 이제 빼들은 거죠. 그러면서 강력하게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과연 저 진위가 무엇인가 약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우리 쪽에 좀 알아봐 달라 진위가 뭔지 네. 그렇게 이제 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러한 형국으로 지금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2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도 이제 그렇죠. 쉽게 응했고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국이 북미 대화하겠다고 하면서 제재는 막 더 압박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거냐 무슨 생각인 거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분석 상황에서 김정은도 외부로 모습을 안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북한의 태도를 보면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을 좀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뭐 네. 인두급이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그런 움직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강일 부국장이 지금 헬싱키 가 있는데
있는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미국인들 석방 문제가 쉽게 끝날 것 같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법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강하게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좀 미국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움직이가는 사정에 보면 정말 강경파들만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자기들 입장을 대변해줄 사람은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강하게 몰아붙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가다피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정은이 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지금 이 전국 움직임 자체가 지금 어떻게 방향을 갈지 저는 그래서 아마 지금 김정은이 이제 곧 조만간 나타나서 뭔가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기 이전에 뭔가 좀 정세를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측한테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해달라. 네. 근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한 것들 이야기해달라. 근데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우리는 좀 여기서 이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는 건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북핵 폐기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네. 자 봐라 지금 저렇게 안 하면 너네들 큰일 난다. 지금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것들 좀 몰아붙이면서 자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운전자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은 북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가 전략을 짜느냐 우리의 어떤 저는 이 카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현종 의원 같은 전략가가 청와대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상황. 그러니까 미국이 초강경 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했을 때 그때 2,500만 달러나 되는 어떤 BDA 자금을 꽁꽁 묶어놓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잘 안 되니까 우리 정부한테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좀 해결해 주시오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강하게 미국을 몰아붙이면서 어떤 한미 관계 굉장히 위기 상황에 빠진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이제 왜 또 문제가 됐냐면 9.19 공동성명이라는 육자회담에서 어렵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큰 합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북한이 9.19 공동성명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지금과 같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데 겨우 2,500만이면 그거 얼마 됩니까? 한 뭐 26억인가 250억. 예. 그거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문제를 걸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화까지 내면서 이렇게 설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 계좌를 봉쇄 해제를 안 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권리를 보면은 북한이 미국이 우리 중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뜻대로 나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트럼프 미 대통령 출범한 지 1년 2개월 만에 백악관 안보 컨트롤 타워를 두 번째 바꿔서 세 번째 안보 보좌관이 탄생을 한 그렇죠. 거거든요. 네. 자, 존 볼턴 NSC 내정자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Job. Do you want to shake things up a bit? On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 is presented with all of the options and the pluses and minuses of each of them so that he can make a fully informed decision. And number two, that once the president makes a decision, the cabinet departments and other bureaucracies should implement the decision. And there, I think the National Security Advisor's role is to make sure that the president's decision is carried out. Well, I think the issues that confront us on proliferation and terrorism, these are issues I've dealt with before. The president obviously has them at the top of his priority list, and so that's what we'll be working on among many others. 네, 이현종 의원. 네. 뭐 그런 거죠. 뭐 밖에 있을 때 민간인 신분으로는 굉장히 험한 얘기, 강한 얘기 할 수 있지만 이제 백악관 I think they are worried about a U.S. preemptive strike against their nuclear program. Not that I have any evidence that's about to happen, that's for sure. 남북 관계는 훈풍이 불고 있지만 북미 관계는 아직도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초강경 매파가 장악했고 북한도 볼멘 소리를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미국 안보 라인은 슈퍼 매파 삼각 체제가 완성됐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미국 신문들의 제목을 보면요, 네. 실제로 이제 이 전시내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3명의 이제 아주 강한 이 강성 이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전쟁을 준비하는 게 없어진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볼튼은 부시 대통령 시절, 그 아들 부시죠. 조지 W 부시 시절에 이미 남북 관계에 굉장히 깊은 관여를 했고요. 북한과도 굉장히 험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국장님? 그렇죠. 뭐 볼턴 하면 우리 국민들도 아마 많이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워낙 강성 발언을 많이 쏟아내가지고. 네. 코스염이 아주 유명하죠. 예, 코스염 유명하고 진작부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 같은 독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북한 노동신문에서 그 뭐 흡혈귀 아니냐 막 이런 네. 식으로 맞받을 정도로 네. 진작부터 굉장히 강한 발언을 쏟아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국가안보보좌관에 발탁된 것이 과연 배경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니키 헤일리 대사와 이렇게 포함해서 강경파들이 쭉 포진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이것이 결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함께 트럼프 내각 자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아니냐.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의 모든 신문 헤드라인의 제목이 전시 내각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초빙 교수 저희가 새로 모셨거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존 볼튼이 누굽니까? 굉장히 매파 중에서도 네. 아주 강한 매파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한 두 가지 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미국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반도 아시아 쪽보다는 중동이나 유럽을 우선시하고 중요시했는데 네, 지금 중동에 IS도 격퇴됐고 한 시리아 문제만 조금 있고 중동은 조용하고 그렇죠. 한반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미국이 네. 발행한 안보 전략서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선 위협으로 뒀거든요. 네, 이런 시점에 존 볼턴이 등장한 게 군사 옵션까지 불사하지 않게 이런 사람이 등장한 게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또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이 뭐 앞에 큰 매라 그러면 날개까지 또 전부 슈퍼매로 돼버리니까 예, 이거 뭐 반대 목소리가 내 체제 안에 들어가면 대통령 말이 중요하지 내 얘기는 나는 참모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직일 때와 밖에 있을 때는 뭐 다르다는 입장이고 사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맥메스터나 이런 걸 해임할 이유가 뭐냐면 사실 맥메스터나 이제 틸러슨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트럼프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정책이라든지 그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굉장히 그걸 싫어합니다. 자기 정책에 대해서 아하, 자기 입장에 대해서 하는 거. 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하죠. 그동안 보면 한 10명 정도가 지금 일단 다 나갔는데 대부분에 보면 트럼프에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볼튼 같은 경우는 정말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네. 트럼프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이번에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트럼프의 어떤 입맛에 맞는 사람이긴 한데 근데 이제 존 볼턴이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굉장히 리비아식 해법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 리비아식. 리비아 같은 네. 경우는 리비아가 보면 원래 핵무기가 이제 제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리비아를 이제 봉쇄를 하고 이라크 전